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IC뱅큐와 함께하는 파이썬 기초 시간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반복문과 제어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의 꽃,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라고 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보는 것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나를 수업이 끝나고 나서 꼭 테스트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강의 순서는 목표, 개념 잡고 코딩 실습한 다음에 요약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죠. 학습 목표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반복문을 학습을 할 건데 두 가지의 반복문을 학습을 할 거예요.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 이 반복문이 왜 두 개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상황에 유리한 반복문이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의 반복문을 다 구현할 수 있고요.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for 반복문이 유리합니다. 얼마나 유리하길래 둘 다 배우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어 관련한 명령 키워드들을 학습할 건데 패스, 브레이크, 컨티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을 좀 잡아보죠. 일단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요, 반복과 제어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반복, 제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조건문과 반복을 하는 오늘 배울 반복문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for와 while 반복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반복의 유형 범위는 while이 더 넓은데 반해 특정 상황에서는 for문을 쓰는 게 유리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or 반복문의 구조를 눈으로 한번 읽혀볼 겁니다. 코드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for 임시 변수 in, 그 다음에 뒤에 list 또는 tuple 같은 데이터의 개수가 여러 개 있는 데이터 관리 구조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이 임시 변수 for i라고 되어 있는 이 임시 변수에 하나씩 카피돼서 가져와집니다. 즉 처리할 대기열이라고 오른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대기열의 데이터를 하나씩 카피를 해와서 복사를 해와서 아래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 여기 탭이 이렇게 있죠. 스페이스 4칸 또는 탭키 1칸. 이것이 저번에 배웠던 블럭 문법이죠. 포문에서도 블럭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문은 언제 유리하냐면 반복의 기준이 데이터의 개수일 때 오른쪽의 데이터의 개수만큼 처리를 한다 라고 하는 반복 상황일 때는 포문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서 포문에서 같이 배워야 될 게 랭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연속된 인트형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라는 거죠. 그것을 n개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예시를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랭지 3이라고 하면 0, 1, 2라고 하는 데이터. 약간 이거 이전까지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슬라이스랑 좀 숫자 세는 방법이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하나만 넣을 때는 0부터 자동으로 데이터 만든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넣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넣으면은 스타트 넘버, 그 다음에 엔드 넘버입니다. 그래서 1에서 5 이전까지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죠. 그래서 1, 2, 3, 4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리스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배운 형태가 리스트가 좀 익숙하다 보니 다음처럼 좀 표기를 했고요. 좀 이따가 코드로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숫자를 만들 때 간혹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짝수만 만들고 싶어. 아니면 나는 5의 배수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세 번째에다가 스텝, 즉 몇 칸씩 뛰어넘을 거냐를 지정을 하면은 다음처럼 13579 또는 뭐 1, 6, 11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예시를 살펴보면 아까 오른쪽에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거 대신에 랭지라고 하는 데이터로 변경이 되어 있었죠. 이 경우에 이 랭지 6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속안에는 0,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 6개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임시 변수 i에 이런 식으로 카피가 돼서 아래 있는 코드가 실행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폰은 오른쪽에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유리하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while로 반복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반복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while은 반복할 획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폰은
오른쪽에 개수가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5개면은 5번 반복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랜덤하게 숫자를 만듭니다. 이 랜덤하게 만들어진 숫자가 100이 넘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랜덤하게 숫자를 만드는데 100이 언제 넘을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무한 반복처럼 거의 평생을 돌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 100년 걸릴 수도 있죠. 이렇게 반복할 횟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while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의 종료 조건이 목표나 수치 또는 어떤 상태를 달성할 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 어떠한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r를 이용한 반복문은 while로도 똑같이 구현할 수는 있는데요. while로 반복하는 모든 형태는 for로는 구현할 수 없습니다. 약간 범위가 while이 이만큼이라면 for는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쬐끄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 예시를 볼 텐데 이것은 토탈했다가 값을 2를 계속 곱했을 때 언제 1024가 넘을 것이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이 1024인 동안에, 즉 토탈이 1024가 넘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코드를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실행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넘었니? 다시 실행하고 넘었니? 다시 실행하고 넘었니? 넘었네? 그러면은 프린트로 코드가 넘어갑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여기 스페이스 4칸 블럭 문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for 반복문, while 반복문 두 개 다 중요해요. 두 가지를 적절한 상황에서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코드 예시로 다음처럼 이렇게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for로 구현하는 것은 while로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데이터 반복할 것을 넣어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인덱스 0 그리고 인덱스 1을 하나씩 증가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복을 할 때마다 인덱스 플러스 1이 실행이 될 거고 이것이 1, 2, 3, 4, 5 이렇게 늘어날 때 이 범위, 즉 넘버즈의 개수보다 적을 때면은 계속 반복해도 되는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랭지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범위 밖으로 넘어가니까 에러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적을 때까지만 반복해라. 즉 넘버즈 0인덱스 출력하고 1 출력하고 2 출력하고 3 출력하고 4 출력하고 아까 전에 봤던 포의 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만 코드의 줄 자체가 벌써부터 포가 더 쉽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while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문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문 명령어 패스 브레이크 컨티뉴가 있는데 사실 패스는요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패스는 나중에 배울 함수를 일단은 한번 구현해 놓을 때 또는 if문이나 포문에서 일단은 구현해 놓을 때 씁니다. 일단은 구현해 놓을 때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코드로 구현하지는 않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무엇을 구현할 것이다 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때 패스를 써야 돼요. 주석으로 쓰면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좀 이따가 라이브 코딩 때 보여드릴 텐데 블록 표기를 해놓고 나서요. 아무런 코드를 쓰지 않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뭐라도 적어야 돼요. 그런 상황일 때 패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명령어는요. 반복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반복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까운 반복문을 종료시킵니다. 이 가깝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라이브 코딩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는요. 브레이크랑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데 브레이크는 아예 반복문을 멈춰버린다며 컨티뉴는 다음 차례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컨티뉴가 중간에 만약에 껴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차례는 일단 중지, 넘어가. 다음 친구 이제 진행해. 그래서 스킵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흐름이 브레이크랑 좀 다를 거예요. 이것도 코딩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 반복문, 정확하게는 for랑 리스트를 같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리스트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C, 뱅큐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하나씩을 뽑으려면 다음처럼 작성을 해야 됩니다. for 임시 변수,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콜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if 문 때도 사실 이렇게 작동을 했잖아요. if 어떤 조건 줬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은 탭키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블럭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프린트 텍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하나하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미상 여기 s를 붙였으니까 s를 하나 떼서 텍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t라고 표현하면은 여기도 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상 하나하나씩 꺼낸다 라고 하니까 다음처럼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 연결형 구조면은 다 될 것 같으니까 스트링 예시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IC뱅큐라고 하는 글씨를 저렇게 적진 않잖아요. 그냥 문자열로 적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동일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텍스트 하고 CLS 한번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해보면은 IC뱅큐 두 번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실행됐고 여기에 실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면은 하나씩 접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글자씩이니까 만약에 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아도 분리돼 가지고 출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분리가 안 됐죠. 즉 여기는 0번 인덱스로 접근하면은 아가 들어가고 1번 인덱스를 접근하면은 2가 나오잖아요. 근데 리스트에서는 0번 인덱스 접근하면 아가 아니라 아잖아요. 1번 인덱스 접근하면 2고요. 즉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 어떤 단위로 갖고 오냐면 이 감싸진 거에서 인덱스 단위로 끊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중첩 리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 이중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중이라면은 3중도 있고 4중도 있을 수 있고 5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중 리스트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요. 공간 좌표계 X, Y축 있죠? 그때는 이중 리스트를 주로 사용하고 3차원을 표현할 때는 3중 리스트. 그러면 4차원 표현할 땐 4중 리스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으로는 우리가 N차원, 다차원을 컴퓨터로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은 예, 이거를 그래픽으로 그리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계산은 가능한데 이것을 시각화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첩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일단은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리스트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중첩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줄게요. 스펜서 그 다음에 지금 5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크라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4,0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환이라고 하는 친구는 20원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처럼 나옵니다. 이중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0번 인덱스로 접근하게 되면은 단위가 어떻게 되죠? 펜서가 아니라 펜서랑 500원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처럼 좀 예쁘게 꾸미기도 합니다. 엔터를 누르고 여기서 엔터를 눌러서 이게 두 번 감싸져 있구나. 리스트로 두 번 감싸져 있는 형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지금은 여기 데이터가 되게 짧아서 한 줄로 해도 되겠는데? 라고 싶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리스트의 내용이 더 길어지게 되면 보기가 더 어려우니까 다음처럼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정수형 또는 숫자형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3, 5, 7, 9, 12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반지름이라고 생각하고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죠. 그래서 포 언더바로 일단 표시를 해둘게요. 그다음에 넘버즈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적절한 단어가 뭘지 고민을 하다가 n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즈에서 하나씩 값을 갖고 오고 이것은 반지름이다 라는 의미로 줄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 r 곱하기 3.14 원의 넓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각각의 넓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반지름이 3일 때는 넓이가 이렇고 반지름이 5일 때는 원의 넓이가 다음과 같다. 뭐 삼각형 구하는 거 아니면은 뭐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프린트로만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행 결과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음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들을 통해서 원의 넓이들을 저장할 거야 해가지고 빈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들을 프린트할 게 아니라 서클즈 안에 추가를 할 거야. 어펜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포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즈를 출력을 해보면은 다음처럼 묶여서 나온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나는 각각의 실행 결과를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다음처럼 해보죠. 반지름 땡의 원의 넓이는 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맷을 걸어서 R 의 반지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실행 결과가 반복문을 돌 때마다 출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인 31번째 줄에서의 프린트가 다음이 되겠죠. 여기서 약간 코드의 중복을 줄이자면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변수 하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걸요. 그 다음에 이 중복 코드를 에어리어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바꿔주면 좀 더 깔끔해 보이죠? 방금 보여드린 거는요. 이 멀티커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이렇게 고치고 싶은 부분을 범위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다음 것도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서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폼은 오른쪽에 즉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유용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숫자형 연속된 데이터를 만들 때 랭지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 게 더 수월합니다. 이 랭지는 하나만 넣을 때는 0부터 자동적으로 숫자가 만들어지고 또는 스타트 엔드 넘버 또는 스타트 엔드 넘버 스텝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넣기도 합니다. 코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랭지 6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자동으로 스타트 넘버에 0이 들어가고요. 뒤에는 6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 도대체 어떤 데이터인지 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리스트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0부터 5까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복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죠. 1부터 지정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지정을 하고 스텝을 2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처럼 첫 번째는 0부터 5까지, 즉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 이전까지 만들어졌고 이것은 숫자 1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이전까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1, 6, 2라고 넣었더니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죠. 1이 일단 만들어졌고 한 칸, 두 칸이 띄어져서 1, 3, 그 다음에 또 두 칸 띄어서 5, 즉 1, 3, 5 스텝을 두 번씩 뛰어넘었다.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2는 5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PPT에서 봤던 예제를 빠르게 좀 구현을 해보자면 넘버즈에서 0, 1, 2, 3, 4, 5까지였죠. 그 다음에 for n in numbers 하고 프린트 n을 하면은 0부터 1, 2, 3, 4, 5 다 나올 거고요. 좀 구분선을 줄게요.
실행을 해보니 다음처럼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랭지로 한번 구현을 해보죠. 엄청 쉽습니다. 넘버즈 대신에 랭지를 넣어주세요. 그런데 0부터 6까지 하면은 0부터 5까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0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냥 앞에 것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콜론을 꼭 넣어주시고 프린트 n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동일하게 나온 거 확인하셨죠? 또 다른 예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분선을 좀 만들어 주고요. 홀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5, 7, 9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13579가 나올 텐데, 얘를 랭지로 한번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스타트 넘버는 1이죠. 그 다음에 9까지는 해야 되니까 최소 10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칸씩 건너뛰어야 되니까 다음처럼 할 수 있겠네요. 실행을 해보면은 13579, 13579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13579, 13579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구단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구구단은 한국 기준으로 1부터 9까지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한번 해볼게요. 랭지 1부터 10까지 0은 안 하니까요. 그리고 9까지 해야 되니까 10을 넣어줬고, 프린트 해서 다음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값과 해당 값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가 구구단이잖아요. 그래서 포맷,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데이터에 들어갈 곳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3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i가 들어갈 거야. 이 i는 여기서 1부터 9까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겠죠. 카피돼서.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곱한 값이니까 3 곱하기 i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는 구구단처럼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3이라고 했고 4로 하면은, 네, 4단이 나오죠. 그러면은 전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구분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전체 구구단을 만들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작은 단위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4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값을 변경하면 4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단을 하고 싶으면은 5단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응용해서 전체 구구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구구단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이때 나오는 게 중첩 호문을 쓸 겁니다. 반복문도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은 해당 코드를 좀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돼요. 반복문이라는 것은 결국에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고, 근데 반복을 할 때마다 변화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구구단 코드에서 변해야 될 부분은 여기와 여기입니다. 즉 여기가 1이면은 1단, 2면은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1에서 9까지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1에서 9까지 표현한다? 즉 랭지를 또 쓰면 돼요. 그러면 변화하니까 여기도 i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참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나요? 지금 구분이 좀 안 되니까 구분선을 하나 추가를 해 놓을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전체 구구단이 아니고 거듭 제곱식이 돼버렸네요. 이 i와 이 i는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여기는 1에서 9까지 변하는 거예요. 어떨 때 i는 고정된 상태로. 그러면은 따로 노는 친구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드래그하고 탭 키를 눌러봅시다. 그 다음에 포문을 하나 더 작성할 거예요. 다음처럼요. 작성을 했더니 이 j라고 하는 숫자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카피가 될 거죠. 그러면서
J가 1일 때 이 포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J는 1로 고정한 상태에서 I는 또 1에서 10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문이 전부 다 끝나면은 다시 맨 위로 돌아와서 J가 이번에는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 코드로 넘어가면서 I는 1부터 9까지 반복을 할 거고요. 이제 J가 2일 때 코드가 전부 다 끝났어. 그러면 J는 다시 3이 되고 I가 1부터 9까지 변하면서 아래 코드를 실행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J로 바꾸고요. 여기도 J로 바꿀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J가 1일 때 I가 이렇게 2, 3, 4, 5, 6, 7, 8, 9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변하고 있죠. 1에서 9까지 전부 다 끝났으니까 I가 이제 J가 2로 돌아와서 다시 J가 2일 때 해당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끝나고 J가 3일 때 해당 반복문이 또 실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구현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while 반복문 기초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PPT에서 봤던 예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토탈이 1이다. 그런데 이 토탈에다가 계속 2를 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곱할 거냐면 토탈이 1024 미만인 동안에는 계속 곱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이 곱하기는 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럼 계속 증가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토탈이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곱하기 는이 좀 어색하다 싶으시면은 다음처럼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토탈에다가 2를 계속 곱해서 1024 이상이 될 때까지 이상이라고 하면은 포함이잖아요. 그때 출력을 해라.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해보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곱했을까를 카운트하는 코드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다음처럼 할 수 있어요. 숫자를 세야 되니까 0, 그리고 곱했다, 그리고 곱한 거를 더해서 그리고 곱했을 때 카운트 한 번을 세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죠. 자, 그러면 토탈도 출력하고 이게 2가 몇 번 곱해졌는지도 확인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1024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고 이때 2는 10번 곱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1024라고 하니까 2의 제곱을 되게 쉽게 하시는 분들은 금방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만 이럴 때는 2가 몇 번 곱해져야 토탈 값이 100만이 넘을까요? 또는 100만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풀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값으로는 2가 20번 곱해져야 100만이 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넘는 그 시점의 값은 104만 8,576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예제처럼 특이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while문을 작성하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while 옆에 true가 나오냐, false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반복을 실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전 예제를 봅시다. 처음에 토탈이 1일 때는 1, 100만보다 작죠? 그러니까 해당 값은 true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토탈 값이 늘어나서 104만이 되면은 해당 결과는 펄스니까 더 이상 반복문을 실행 안 하고 지금 회색으로 변했잖아요. 7번 줄로 넘어가서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즉 반복문이 종료가 된 거죠. while문 옆에는 true 또는 false를 판단할 수 있는 컨디션문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또는 직접 true, false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펄스는 안 넣고요. true는 넣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인풋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int input 0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하겠다라고 해서 야, 너 0 입력할 때까지는 계속 내가 입력을 받을 거야
라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죠. 그래서 while number 0이 아니라면, 즉 너 0 입력을 안 했으면 계속 반복할 거야. number input 0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하겠다. 또 여기에다가 추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print 종료라고 이렇게 코드를 쳐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지금 1, 2, 3, 4, 5 하면은 안 끝나요. 이때 0을 입력하면은 그때 종료가 되죠. 1을 입력할 때는 해당 값이 true가 뜰 거예요. 왜냐? 1과 0이 다르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론적으로 true가 나올 거고, 제가 만약에 아까 1이 아니라 0을 입력했으면은 펄스가 나올 거니까 이 반복문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 다음처럼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while true라고 하는 문법을 배울 거예요. while true, 이게 뭐죠? 여기가 펄스가 나와야 반복문이 종료가 될 텐데 true를 강제적으로 넣게 되면은 해당 코드는 무한 반복이 되는 코드가 돼 버립니다. 네, 그거를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넣을 거예요. if 넘버 입력 값이 혹시 숫자 0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때는 반복문을 종료시키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닐 때 else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if문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이 조건문 밖에 있는 게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브레이크가 되지 않고 여기까지 넘어왔으면 또 물어볼 거야 라고 하는 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복문 밖에 프린트 종류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0을 눌러서 해당 코드는 종료시켰고요. 이제 다시 물어보기 시작하죠. 지금이 7번에서 13번째 줄이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1, 1, 1, 1 계속 종료가 안 되다가 0을 입력하면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0을 입력했을 때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1을 입력했을 때 while로 접근을 하게 되고, true네? 일단은 반복하라는 거구나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넘버 값이 1이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1을 입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이 뜨기 때문에 이 거짓이 되면은 뭐죠?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을 안 합니다. 브레이크 회색이 됐고 10번째 줄에서 12번째 줄로 넘어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0을 입력하는 순간,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반복 또 하라는구나 넘어오죠.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했더니 0이 맞아요. 즉 여기 조건이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는 이 가까운 반복문을 종료시켜요. 이 가까운 반복문의 기준을 아까 구구단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현재 여기에서의 위치는 가까운 반복문이 여거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의 위치라면 가까운 반복문은 여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해당 프린트를 실행할 때는 아직 포문이 실행되고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즉, 이 프린트는 이 포문만 중요해요. 아래 있는 포문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포문이 두 개죠. 여거, 여거. 이때는 이 포문이 제일 가까운 형태고요. 여기 이 프린트는 사실 이거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바깥에 있는 이 포문. 제가 중요한 바깥에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죠. 프린트 바깥에 있는 이 포문.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도 위에 있는 코드와 동일하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while true를 좀 응용하는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인풋을 받기는 할 건데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0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이라고는 할 건데 int와는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스켓을 하나 넣을 거예요. 즉 장바구니를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이때 일단은 무한 반복을 돌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얼마나 추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무한반복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적을 거냐면 바스켓에 추가할 겁니다. 뭐를? 지금 입력한 것을요. 그 다음에 또 입력받을 거예요. 유저 인풋을요. 그냥 이 코드랑 동일하니까 복사해 오겠습니다.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콜론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제가 바나나를 입력하면 바나나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사과를 입력하면 사과, 이렇게 계속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까? 0을 입력해도 아직은 안 끝나죠. 왜냐? 우리가 종료 조건을 만들지 않았어요. if문 그리고 브레이크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강제로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컨트롤 C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고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은 갑자기 트레이스백이라고 나오면서 오류가 뜨면서 종료가 됐죠. 그리고 맨 아래 키보드 인터럽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뜨는데 이게 에러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강제로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켜서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을 종료시킨 거고요. 이런 에디터를 사용할 때는 그냥 여기 종료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종료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죠. 위에다가 만들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입력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사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if 유저 인풋이 문자열 0이면은 브레이크 해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했을 때 당시에 다음처럼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라고 좀 표현을 할 거고요. 현재 어떠한 상태로 장바구니가 구현되어 있는지도 지금 확인하는 코드를 다음처럼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반복문 바깥쪽에는 프린트를 할 건데 최종이라고 좀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도 다음처럼 포맷을 써서 장바구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바나나를 사고 싶어요. 그럼 바나나 추가됐고, 사과, 오렌지, 포테이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0을 입력하면 이제 쇼핑이 끝난 거예요. 0을 입력하면은 최종이라고 나오고 지금까지 저장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hile true처럼 무한 반복을 구현해 놓으면은 언제 종료가 될지에 대한 조건문을 브레이크와 함께 작성을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브레이크와 컨티뉴와 패스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왜 하냐?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기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A는 3이라고 저장을 했고요. if A는 3보다 만약에 크다라면은 무언가를 하겠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에러가 떠요. 그리고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탭이 생성이 되는데 안에 있는 코드가 뭐가 없어서 이 영역 에러가 뜬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작성을 해줘야 돼요. 뭐라도. 이 주석은 코드가 아니니까 작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는데 이렇게 프린트를 쓰면은 사실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패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네, 아무것도 실행 안 되는 건 똑같은데 정말 의미적으로 일단은 넘겨 라는 코드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문에서 좀 응용을 해보죠. in range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할 건데 if i가 만약에 3으로 딱 나눠지는 숫자라면 이것은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할 거야. 근데 어떠한 처리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 그러면 다음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3의 배수일 때의 어떤 처리, 즉 영역 확보만 해놓는 거죠. 3의 배수일 때 처리를 무언가를 할 거다. 그런데 저희가 인라인으로 이렇게 옆에 주석을 쓰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티뉴를 한번 해보죠.
위에 있는 코드를 똑같이 갖고 온 다음에 다음처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3의 배수일 때는 스킵할 거야. 컨티뉴 할 거야. 이렇게 하고 프린트 현재 i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컨티뉴가 없으면은 어떻게 실행이 되죠? 네, 1, 2, 3, 4, 5, 6, 7, 8, 9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런데 3의 배수, 즉 나머지가 0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컨티뉴를 실행할 거야. 그럼 컨티뉴를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1, 2, 3이 안 나왔네요. 5, 6이 나와야 되는데 6이 안 나왔네요. 그리고 7, 8, 9가 나와야 되는데 9가 안 나왔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코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continue는요, 현재 차례를 스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처리하던 코드 일단은 중지. 아, 얘 처리하지 마. 대신 다음 차례로 빨리 넘겨. 이런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와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죠. 브레이크는 정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continue는 스킵인데 브레이크는 멈춤, 중지, 파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죠. 해보면은 아까 1, 2, 4, 5, 7, 8까지는 아까 위에 있는 코드인데 1, 2만 새로 추가된 거거든요. 구분선을 좀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1, 2, 그리고 나머지가 0이 나오는, 즉 3의 배수가 나오니까 브레이크 가장 가까운 방법은 바깥쪽으로 찾기로 했죠. 그리고 위쪽으로 찾을 거예요. 여기 없고 여기로 올라가니까 있네. 그래서 이 포문이 중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반복문을 배워봤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for와 while이 있고요. 각자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for는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졌을 때, while은 모든 상황. 그런데 for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for로 쓰고, 그런데 for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while로 쓰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할지 예상이 안 가거나 또는 무한 반복을 구현할 때는 while로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령 키워드 break, continue, pass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꽂힌 오늘 배운 반복문, 지난 시간에 배운 조건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것, 이럴 때는 이것,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반복문이 지금 다 아실 것 같아도 막상 또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스스로 반복문을 내가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물론 어떤 특정 상황을 구현하는 것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문법의 구조를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콜론을 무조건 써야 된다든지 이런 탭키, 스페이스로 블록 문법을 표현하는 것, 이런 기초적인 문법 표현을 헷갈리시게 되면은 다음 과정을 못 배워요. 왜냐? 호랑 if를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왜냐면은 프로그래밍은 반복과 논리적인 흐름 설계, 이게 프로그래밍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오늘 배운 내용은 최소한 문법적인 표현을 완벽하게 하시고 다음 강의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이 아니라 권고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